자, 오늘은 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모르고 있었던 영양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영양소에 대한 중요성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걸까요? 매일 먹고 있는 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많이 먹으면 살찐데 단백질 중요하니까 잘 챙겨 먹어야지. 지방? 뭐 어떤 식으로 신경 써야 돼?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기도 하고요. 현장에서 저희 회원님들께 여쭤봐도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양소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가실 수 있게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가시면 앞으로 장 볼 때나 음식을 챙겨 먹을 때나 건강을 챙길 때 어려움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함께 얘기 나눠보시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이것만 알면 됩니다 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추가적으로 비타민, 미네랄까지 이 5가지를 5대 영양소라고 얘기합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무기질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자,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어떤 걸 얻어갈 수 있냐? 첫 번째, 장 볼 때 뭘 골라야 할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건강은 챙기고 싶은데 어떤 메뉴를 구매해야 되지? 탄수화물은 뭐, 단백질은 뭐, 지방은 뭐, 이런 어려움이 해결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식단 짤 때 탄단지 비율 중요하다. 5대 3대 2로 맞춰라. 뭐 몇 대 몇 대 몇으로 맞춰라.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어떤 역할을 하고 나는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영상부터 이해가 쉬워질 겁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회원님들에게 영양소 관련된 이야기 해드려야지, 성분표 관련된 이야기 해드려야지, 나한테 맞는 양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다 영상으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이 이 모든 기반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영양소에 대한 이야기, 전반적인 그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영양소라는 친구들을요, 집을 짓는다는 걸로 비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처음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각종 자재들이 필요할 겁니다. 저는 이걸 단백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단백질이라는 벽돌을 미리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지방이라는 단열재, 어느 정도 구도를 쌓아놓으면은 뭐 단열도 해야 되고 방음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겠죠. 그 역할을 지방, 당장 안 보여도 필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백질과 지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면 이 모든 구조물들이 잘 돌아가기 위해 뭐 전기라던가 에너지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즉각적인 에너지, 이거를 탄수화물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단백질로 구조를 잡고 지방으로 보강을 하고 탄수화물로 실질적으로 에너지를 낸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럼 비타민과 미네랄은 어떤 역할을 하냐? 이 모든 공사를 관리와 감독을 해주는 역할이라고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독관이 없어도 여차저차해서 공사가 진행될 수야 있겠지만 원활하게, 그리고 잘 마무리가 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탄단지,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집이 부실해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탄수화물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탄수화물, 복합 탄수화물, 단순 탄수화물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탄수화물을 고를 땐 소화가 빠르냐 느리냐만 신경을 쓰면 돼요. 소화가 빠르려면 까끌거리는 성분들이 좀 덜 해야겠죠. 섬유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흰쌀밥이라던가 빵이라던가 설탕, 과자 이런 친구들은 입에서도 부드럽고 우리 몸 안에서도 흡수가 빠르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단순 탄수화물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흡수가 빠르다 보니까 혈당도 빠르게 올라가서 건강관리에 어렵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리는 친구. 그럼 반대로 복합 탄수화물은 뭐냐라고 했을 때 입에서는 조금 더 오래 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화 과정이 느려지는 애들을 뜻합니다. 현미, 잡곡, 고구마, 통곡물, 소화도 천천히 되고 포만감도 오래 가져다 보니까 혈당 반응도 안정이 되는 친구들이기도 하죠. 자, 그럼 뭘 먹어야 돼? 복합 탄수화물 드시면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을 평소에 많이 신경 써주시고 단순 탄수화물 아예 끊지 못한다면 단순 탄수화물은 아예 끊을 수는 없어요. 그래도 신경 써서 드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근데 이 탄수화물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복합으로 먹느냐 단순으로 먹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부족하거나 과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탄수화물이 너무 부족해버리면 무기력에 집중력 저하에 아마 그런 경험들 많으실 거예요. 탄수화물 적게 먹으니까 예민하다. 살 빼려고 적게 먹다 보니까 신경이 날카로워진다. 그거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족하게 드시는 것도 조심해야 되고, 근육 분해, 탄수화물과 지방을 에너지로 써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모두 부족해버리면 우리 몸은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를 쓰기 시작하죠. 이왕 내가 건강해지고 싶은데 근육을 분해해버리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과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방으로 저장된다, 혈당 스파이크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왜 지방으로 저장이 돼?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오르고, 혈당이 올랐을 때 우리 몸의 세포, 근육들한테 에너지를 주게 되는데, 이 에너지를 다 주고 남았을 때 지방으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하게 먹으면 지방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혈당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탄수화물 종류가 혈당에 영향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과하게 먹게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면서 또 쭉 내려가고 식욕이 불안정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겠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도 생길 거고요. 자, 그러면 이 탄수화물 어떤 걸 자주 먹으면 좋을까? 실제로 제가 자주 먹는 것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잡곡밥을 가장 많이 먹습니다. 평소에 집에 쌀이랑 흑미 아니면 잡곡, 가끔씩 병아리콩을 섞어가지고 밥으로 해서 많이 먹고요. 그 다음에 자주 구매하는 게 바나나, 바나나의 두유 같은 걸로 아침을 간단하게 먹을 때도 있고, 정말 급하다, 내가 일하느라 이동을 해야 돼, 식사를 잘 못 챙기겠어, 그럴 때는 간헐적으로 빵도 허용하는 편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챙기려고 노력을 하되, 정말 바쁠 때는 나의 대체식, 바나나라던가 아니면 빵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두고 일상 루틴을 가져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중요한 건 누구나 잘 알고 있죠. 단백질은 우리 몸의 이제 구성성분, 내 머리카락, 피부, 손톱, 발톱 이런 것도 만들어주고, 내 몸의 열 에너지도 만들어주고 많은 역할을 하는데요. 특히나 저희 회원님들이 단백질을 부족하게 먹어서 식욕이 오른다, 그로 인해서 관리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십니다. 그럼 단백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내 체중 곱하기 1배, 2배 정말 많은 얘기가 있지만, 일단 이제 막 건강관리를 시작한다면 매 끼니 단백질 식품을 포함한다 정도만 노력하셔도 충분히 건강해지실 겁니다. 단백질은 두 가지가 있죠.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흔히 하는 동물성 단백질은 닭가슴살, 계란, 생선, 소고기 이런 부분들, 육류 같은 거 많이 챙겨 드시면 되고요. 식물성 단백질에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예 배제하지 않고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되려 식물성 단백질은 뭐가 좋냐?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에도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들어있고요. 콩, 렌틸콩, 두부, 두유 같은 경우에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래서 섬유질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 종류를 골고루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근손실, 회복 저하 당연히 나타나는 거고요.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강 관리하는 분들 중에 가장 문제가 생기는 건 결국엔 식욕 관리인 것 같습니다. 단백질 꼭 챙겨 드시고요. 웬만하면 단백질 과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단백질을 과하게 먹는다, 혹은 요새 그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단백질 쉐이크인데 한 번에 40g, 50g, 60g 섭취할 수 있는. 아무래도 단백질도 영양소다 보니까 한 번에 많이 먹게 되면은 이거를 분해하기 위한 간에서 노력을 많이 하게 되는데 부담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칼로리, 잉여 칼로리가 낮게 되면은 내 몸에 저장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과한 건 항상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단백질을 어떤 걸 많이 챙겨 먹느냐라고 했을 때, 저희 집 냉장고에는 닭가슴살, 닭다리살, 참치 이런 애들은 항상 구비되어 있고요. 집 앞 정육점에서 앞다리살, 수육을 사오거나 찌개용을 구매해 오거나, 가끔 좋은 날 소를 먹거나 이런 식으로 자주 챙겨 먹고 있습니다. 기회될 때 생선 같은 것도 신경을 쓰고요. 그러다가 정말 바쁠 때, 일정이 잘 안 맞을 때는 제가 제일 잘 활용하는 건 두유입니다. 요새 보관도 편하고 가지고 다니기도 쉽고 단백질 쉐이크보다는 덜 부담스럽고 해가지고 두유 정말 강력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지방인데요. 지방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포화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불포화 지방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좋은 지방이라고 얘기하죠. 올리브유, 아보카도, 등푸른 생선 이런 데 많이 들어있고요. 포화 지방은 버터, 삼겹살, 오일 같은 데 들어있거나 대부분 육류에 함께 붙어있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스 지방, 사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지방 중에 하나인데요. 마가린, 튀김, 기름 플러스 열이 합쳐지면 트랜스 지방이 생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튀김 종류,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먹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비율로 따지면 불포화 지방이 1위, 포화 지방이 2위, 트랜스 지방이 3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 얼마나 먹어도 될까? 트랜스 지방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세요. 건강에도 안 좋고 살도 많이 찌고요.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위주로 적절하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식단한다고 지방을 부족하게 드시는 분들이 가끔 가다 있는데, 지방이 부족하면 호르몬에 문제가 생깁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가 흔들리는 경우도 한 번씩 생기고요. 다음, 지방이 들어와야 흡수할 수 있는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도 저하가 되기 때문에 부족한 거는 건강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과하면 어떻게 되냐? 혈관 건강이 저하가 될 수 있다. 체지방이 증가가 될 수 있다. 아무래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지방이 9칼로리로 가장 높죠. 그러다 보니까 고지방 식사를 하게 돼버리면은 칼로리도 많아지고 잉여 에너지가 남아버리고, 그러면 오히려 살이 쪄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 따로 챙겨 먹는 게 있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일반식 위주로 식사를 짜다 보니까 사실 지방을 챙겨 먹지는 않아요. 육류 안에 있는 포화 지방이 있고요. 그 다음 조리할 때 쓰는 불포화 지방이 있을 거고, 하루 전반적으로 했을 때 제 적정량을 다 먹을 수 있다 보니까 따로 신경 쓰진 않고요. 다만 튀김 종류를 먹거나 고지방 식사 삼겹살 같은 걸 먹는 경우에는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끼니를 가볍게 먹는 식의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타민, 미네랄을 어떻게 먹어야 될까? 사실 칼슘, 철분, 마그네슘, 영양제로 요새 너무 잘 나오고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리고 저도 노력하려고 했는 게, 한식의 정말 좋은 점, 나물 종류나 김치 같은 것만 먹어도 비타민, 미네랄은 충분히 섭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반찬 종류를 잘 못 먹어, 바빠가지고 그냥 메인 반찬, 밥 이런 식으로 먹고 있어, 그럴 때는 영양제를 보조로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평소에 가게 같은 데 가서 반찬을 받으실 때 남기지 말고 맛있게 드시고, 특히 나물은 전 개인적으로 약보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많이 챙겨 드세요. 이 중에서도 제가 먹는 영양제에 대한 질문도 가끔 들어와서, 저는 비타민 C 자주 먹고요. 그 다음 비타민 B군 이렇게 두 가지 챙겨 먹고, 미네랄 같은 경우에는 마그네슘 이 정도? 비타민 C, 마그네슘 이 정도는 따로 영양제로 챙겨 먹는 편이고요. 나머지는 대부분 음식에서 섭취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아, 여기 나왔네요. 나물류나 영양제로 보충하는 편이다. 특히 비타민과 미네랄을 따로 하나하나 계산하려고 하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매 끼니 나물 반찬으로 곁들이는 걸 기본으로 하고, 부족하다 싶은 날에는 영양제로 하나씩 채워주는 거를 관리하는 데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보면,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 위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겉면이 좀 까끌까끌한 거, 식이섬유가 붙어있는 것들을 드셔주시면 되고요. 단백질, 몸을 짓는 재료로 동물성, 식물성 골고루 챙겨 드시면 되는데, 동물성에는 식물성에 없는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꼭 추가로 챙겨 드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단열재 역할을 해줌으로써 불포화 지방 위주로, 그리고 포화 지방 이렇게 곁들여서 드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트랜스 지방, 마가린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먹는 케이크, 튀김류 이런 애들은 최소화 시켜주는 게 건강에 제일 좋겠죠. 그다음 비타민과 미네랄, 한식류 반찬 챙겨 드시는 걸 신경 써주시고, 정 안 되면 영양제로 보충해서 드셔라 라고 정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5가지 영양소가 제대로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제 역할을 해줄 거고요. 내가 살을 빼고 싶던 건강해지고 싶던 균형을 맞춘다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열심히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최대한 어렵지 않게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항상 설명드리는 게, 이렇게 기분 좋게 듣고 이렇게 재밌게 듣고 마무리하면 기억 잘 안 나요. 오늘 하루 드신 음식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나눠서 댓글에 한번 적어보세요. 나 현미밥을 먹었어. 이건 탄수화물이야. 계란을 먹었어. 단백질이야. 아보카도를 먹었네. 지방이야. 이런 식으로 한번 나눠서 적어보는 연습만 하셔도 오늘 배운 내용 복습도 될 거고, 일상생활에서 음식을 보는 눈이 훨씬 더 다채로워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댓글로 써주시면 제가 보면서 피드백도 함께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해왔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니만큼 당연히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야 이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한번 되짚어보는 복습 용도로 영상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영양적으로 도움되는 내용들, 다이어트에 도움되는 내용들 정리해 둘 거니까요.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